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올려놨던 트윗에 이 조지아 주지사 후보들 간의 토론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성명서가 그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퍼듀가 아주 잘했다. 둘이 토론회 했는데 퍼듀가 아주 시원하게 잘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일요일 날 열렸습니다. 그저께 열린 거죠. 엊그제 열렸던 이 토론회는 조지아 주지사 후보들 간의 첫 번째 토론회였고요. WSB TV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데이비 퍼듀 전 연방상원의원이 공화당 경선 상대인 현직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를 패배시켰다라고 조지아 스타뉴스에서도 아주 강하게 보도했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동안에 퍼듀는 조지아의 선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캠프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2021년 상원 결선 투표에 패배한 이유가 결국은 너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연방 상원이었었죠. 연방 상원이었는데 2020년에 다시 재선 출마를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라파엘 워녹이 아니라 존 오소프였습니다. 상대방이 존 오소프였었는데 존 오소프한테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졌죠. 그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지게 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캠프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만 피해자가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나온 겁니다. 내가 연방 상원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굴복해서 2020년에 진보적인 민주당의 선거를 내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퍼듀는 또한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회사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조지아주에 유치하면서 조지아주가 상당한 인텐시브를 제공한 것, 이것을 이제 지적한 것입니다. 세금 우대 조치를 주었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조지아주에서 수억 달러를 납세자들을 데려다가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회사에다가 갖다 준 것이었다. 리비안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 말하지 않았다. 오늘 밤 우리 납세자들의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말해주겠는가라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퍼듀는 불법 이민 이슈로도 캠프를 공격을 했는데 2018년에 주지사 선거가 있었을 때 말이죠. 그때 그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캠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했던 이야기인데 불법 체류자들 그 사람들 내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 픽업 트럭에 태워서 전부 다 조지아 주 바깥으로 내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강성이었습니다. 주지사 되기 전까지는 주지사 취임 연설하면서부터 나를 찍어준 주민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했던 주민들 모두의 주지사가 되겠다라고 통합을 약속하는 말을 하면서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주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아주 극우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들 자기 픽업 트럭에 실어가지고 바깥에 내던졌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퍼듀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한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픽업 트럭 고장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거죠. 퍼듀의 주요 정책이 뭐냐 하면 이제 여태까지는 캠프의 비난 이야기였었고 퍼듀는 지금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주소득세 철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하실 얼마 전에 신고들 다 하셨죠. 근데 소득세 신고할 때 연방 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주소득세도 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연방 소득세가 훨씬 더 크고 주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으니까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주소득세를 없애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캠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퍼듀는 현재 3개의 주가 지금 주소득세를 받고 있지 않다. 플로리다, 테네시 그리고 텍사스다. 퍼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플로리다, 테네시, 텍사스가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걔네가 지금 eating our lunch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점심을 왜 못 먹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네시와 텍사스는 조지아보다 35%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세 주의 공통점은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조지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주 소득세를 없애고 힘들게 번 납세자 돈으로 일자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로 일자리를 이곳으로 유치하는 것을 돕고 싶다라고 퍼듀는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조지아 주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온 것을 굉장히 큰 업적으로 홍보해 왔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그 전에 네이슨 딜 주지사 시절에도 그 전에 소니 퍼듀 주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을 각 전 세계에서 조지아 주로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지아 주에서 공화당이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왔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요소가 되어 주었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지아 주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세금 감면 혜택, 뭐 토지 무상 대여,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강제로 갖다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굳이 그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선택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일자리는 시간당 인건비로 따져보았을 때는 상당히 고급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 성장의 발전이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었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먹혀서 그렇게 됐고, 기업에는 이제 법인세를 뭐 10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속들을 해주는데, 그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주정부는 투자 유치, 그러니까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효과를 거기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세를 없앤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 유치 활동에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기업 유치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캠프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 유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좌편향 일꾼들이 조지아주로 대거 이사해 들어와서 조지아주의 인구 비율이 이런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층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희생했다라고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퍼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꼭 기업들을 유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주민들이 낸 지방 소득세 세금 가지고 결국은 그걸 기업들한테 다 혜택을 주었던 거 아니냐? 결국은 주 납세자들의 세금을 대기업 투자 유치에 미끼로 사용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지아가 이제 예전의 조지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퍼듀 주지사 선거 캠프의 제니 스웨트 대변인은 퍼듀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빗 퍼듀는 브라이언 캠프가 우리 당을 분열시킨 약한 주지사이며 11월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 브라이언 캠프는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공명정대하게 이겼다고 믿고 있다. 토론회 과정을 보았던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선거에 부정선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막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브라이언 캠프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젯밤 조지아에서 토론은 브라이언 캠프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라이노로 폭로한 데이빗 퍼듀에게 큰 승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한 선거에서 마가 유권자들이 데이빗 퍼듀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라고도 역설합니다. 현직 공직자, 현직 주지사를 도전자가 이기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4년 동안 임기 중에 잘못한 게 특별히 없으면 연임에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보수당은 더 그런데 지금 브라이언 캠프 같은 경우에 지난 4년 동안 보수당 주지사로서 그렇게 크게 못나게 잘못한, 아주 크게 잘못한 그러한 그 흔적을 별로 보여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캠프가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계속 그냥 캠프가 하게 해주자라는 의견이 의외로 많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이 철옹성을 뚫는 작업이 상당히 좀 힘겨운 싸움이기는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퍼듀 후보가 그 가능성, 캠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난 토론회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브라이언 캠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록적인 범죄,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켓 같은 위대한 지역사회가 절도, 살인, 총격, 마약 거래로 넘쳐나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 걸려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퍼듀는 조지아를 위해 싸울 것이고 스테이시 사기꾼 에이브럼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화당원이다. 왜냐하면 마가 유권자들이 브라이언 캠프한테는 투표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너하고 스테이시하고 붙는다 그랬을 때 마가 유권자들은 당신 안 찍어줄 거다. 조지아주 공화당원들 중에 마가 유권자가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안 찍어주면 당신은 스테이시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 같은 발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유의 발언들, 굉장히 아슬아슬한 발언들,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적들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분명하게 지금 이번에 토론에서도 보았고 퍼듀가 지적한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게, 주민들 납세한 세금을 가지고 지역의 대기업을 유치해 온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으냐. 주정부 살림에는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정부 살림에는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한데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공화당에게 좋은 것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들어오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결국은 캠프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 보수주의자로서는 좀 변질한 것 아니냐. 보수주의를 아직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맛을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금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리비안,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소속의 조지 소로스의 지분이 있는 그 회사에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세금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 조지 소로스 회사를 조지아에 주로 가지고 유치해 왔던 것. 이것은 그냥 돈만 바라보고 숫자만 바라본 거지, 이건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진영 논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무장 해제된 정치인 아니냐, 돈 앞에서 무장 해제된 정치인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강하게 펼쳤고 그 토론의 내용은 심히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가 지지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 토론의 내용은 훌륭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